안녕하십니까. 제로원 김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1일이고요. Advanced State of the Art CUDA 프로그래밍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동영상이 세 번째 동영상이고 7-point stencil generalized derivatives C++ implementation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여기서 generalize라는 말은요, 우리가 비록 알고리즘을 단일 변수, 싱글 베리어블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었지만 단일 변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변수 함수, 예를 들어서 2변수, 3변수, 4변수,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템플레이트 메타프로밍 테크닉을 사용하기 때문에 플로트라든가 더블 같은 실수 변수뿐만 아니라요, 복소수, 심지어는 벡터까지 지원합니다. 벡터 스페이스 오브 리얼 넘버 필드 뿐만 아니라 벡터 스페이스 오브 컴플렉스 넘버 필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번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요, 저 이전 동영상을 반드시 시청하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특히 002 7-point stencil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시청하셔야 하고요. 쿠다 이벤트 에러 핸들링 이 동영상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더보기를 누르고 다운로드 소스 코드에서 이 링크를 클릭하여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합니다. 제가 Advanced State of the Art CUDA Programming 그래갖고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이 시리즈에서는 고급 CUDA 프로그래밍과 주로 수학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많이 설명할 것입니다. 제가 CUDA 전문가도 아니고 수학 교수도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25번 Numerical Analysis C8에서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시청하고 오셔야 합니다. 이 동영상에서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소스 코드에서 이 버튼을 눌러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합니다. Show in Fold에서 압축을 풀고요, 이 폴더도 압축을 풉니다. 125번 폴드에서 Partial Derivative 이거를 복사해서 001 CUDA 이벤트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001 CUDA 이벤트 폴더 이름을 002 7-point stencil로 변경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Advanced CUDA 이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이 파일은 제가 삭제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Advanced CUDA 이 폴더를 엽니다. 002 7-point stencil에서요, Partial Derivatives.cu를 엽니다. Ctrl B 하고요, 이 커맨드 스트링을 복사해서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고요, cd 002 7pt 스텐실로 들어가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빌드를 해봅니다. 일단 빌드가 되는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N을 눌러보면 이렇게 무지막지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에스티메이션은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것이고요, exact value는 대수학적으로 문제를 손으로 풀어갖고 그거를 계산해 본 것입니다. 제가 이 알고리즘을 만들 때 5-point stencil 알고리즘을 사용했고요, 손으로 푼 거랑 5-point stencil 수치 해석적으로 푼 게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이게 여기에 코드를 보면 알겠지만요, 10자리까지 정확한 계산입니다. 여기서 보면 모든 숫자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것과 대수학적으로 계산한 것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뭘 미분을 했냐 그러면 x와 y와 z 세 변수 함수를 미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0은 이 x를 나타내고요, 1은 y를 나타내고요, 2는 z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의 x, y, z에 대해서 편미분 한 건데요, 이거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것입니다. 이거를 이번에는 12 프로시전을 늘려보는데요, 이렇게 해서 정밀도를 2자리 더 늘렸습니다. CLS하고 N을 실행해보면요, 제가 이 창을 더 늘려보려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일치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끝에 한 자리가 달라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끝에 두 자리가 달라지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이것도 일치하고 이것도 일치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4, 3이고 4, 2, 9 거의 일치하네요. 7, 9, 9, 8이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플로팅 포인트 연산시 오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제가 이거 만들 때 이 드리버티브 어댑터에서 5포인트 스탠실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7포인트 스탠실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요. 그 7포인트 스탠실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이번 동영상에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참조할 수 있도록 여기다 링크를 좀 붙여 놓는데요. 5포인트 스탠실에 대한 수학적인 내용은 위키피디아에서 참고할 수 있고요. C++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 동영상에서 설명하고요. 7포인트 스탠실 알고리즘을 이번 동영상에서 구현하는데 수학적인 내용은 제가 이 동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시면 이번 동영상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 자체는요. 125번 Numerical Analysis 18 이 동영상에서 Process Lambda 이 함수를 설명할 때 이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include 폴더 속에 talkplay판 CUDA extensions.hpp를 열고요. Ctrl B, Ctrl N 해보면 여기에 derivative adapter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내부적으로 derivative stencil 이거를 호출합니다. 여기에 보면 derivative stencil이 있는데요. 이거는 5포인트 stencil 알고리즘을 이용합니다. 이거는 제가 일단 disable 시켜놓고요. 5포인트 stencil 알고리즘이고요. 이거를 나란히 나타내고요. 제가 여기에서 5포인트 stencil 알고리즘을 설명합니다. 5포인트 stencil 알고리즘도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링크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보면요. 여기에 이 식이 다른 식이 아니고요. 이 식입니다. 이번에는 7포인트 스탠실 알고리즘을 이용하는데요. 오토 D H는요. F를 호출하는데요. X 더하기 H 빼기 F X 빼기 H고요. 오토 D E H는요. 여기서 H 자리에다가 2.0을 곱하는 거고요. 여기서 2.0을 곱하는 겁니다. D3은요. 여기다 3을 곱하는 거고요. 여기다 3을 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턴을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1로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전체 괄호를 열고요. 3.0 나누기 4.0 곱하기 D1H고요. 빼기 3.0 나누기 20.0 곱하기 D2H고요. 더하기 D3H에서 60.0으로 나눈 거고요. 이 전체를 H로 나눴어요. 리턴하면 이게 7포인트 스탠실 알고리즘입니다. 제가 7포인트 스탠실 알고리즘은요. 이 동영상에서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이론을 모르면 이게 왜 작동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여기서 싱글 베리어블로 함수를 정의하는데요. 3.0은 더블이고요. 4.0도 더블이고 이렇게 값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 f가 여기서는 단일 변수인데요. 우리가 함수 ff를 받아서 특정 변수 인덱스에 대해서 다른 변수들은 모두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변수 함수를 만드는데 그 다변수 함수에서 특정 변수 variable idx 이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를 다 고정을 시키면 다변수 함수가 싱글 베리어블 펑션으로 바뀝니다. 아규먼트 중에서 여러 개의 다수의 XYZ 다수의 아규먼트에서 특정 변수만 뽑아내는 것입니다. X가요. 그러니까 다변수 함수가 원래는 ff가 다변수 함수인데 다변수 함수를 단일 변수 함수로 바꿔서 여러 아규먼트 중에서 var 인덱스 번째 아규먼트를 x로 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다시 실행해 봅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제가 여기에 이름을 잘못 썼습니다. 이게 2h가 아니고 3h입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cls-n 해보면요. 이거는 모두 정확하고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모두 이전과 같이 정확하고요. 이 부분을 보면 이거 정확하고 여기에서는 정확한 계산은 2,9고요. 우리가 계산한 것은 3입니다. 2, 9, 3 거의 정확하고요. 나머지 부분도 완전히 일치하고요.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정밀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서요 이거를 14로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5포인트 스텐실 알고리즘이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7포인트 스텐실 알고리즘까지 실제로 계산할 때 필요 없는데요. 그래도 제가 7포인트 스텐실 알고리즘을 만들어 본 것은 이렇게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도를 해봄으로써 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4자리로 늘렸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이거를 비교해 보면요. 여기 끝에 한 자리가 다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역시 끝에 한 자리가 다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역시 끝에 한 자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13자리까지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끝에 한 자리만 다르고요. 이거는 정확하고 이것도 끝에 한 자리만 다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끝에 두 자리가 다르고요. 4.1, 39 거의 비슷하고요. 수치 해석적으로 14자리까지 정확하다는 것은요 굉장한 업적입니다. 굉장한 성과고요. 플로팅 포인트 연산 자체가 오류를 갖고 있는데 이런 특수함수를 미분해서 13자리, 14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GMP라든가 그런 긴 플로팅 포인트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확도로 미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7포인트 스텐실 알고리즘을 구현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테스트 해본 거는 함수 f의 1차 미분에 대한 식만 계산을 해봤는데요. f3, f5 그러니까 3차 미분, 5차 미분도 이 식을 풀어서 동일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고요. 2차 미분, 4차 미분 같은 경우는 1차 미분을 한 후에 한 번 더 미분을 때리면 2차 미분이 되고요. 4차 미분 같은 경우는 3차 미분 한 후에 한 번 더 미분을 때리면 4차 미분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정밀도의 미분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